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사망자는 2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의 끝이 이란 정권의 붕괴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춰야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례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다는 이란 국영방송 보도 직후 이스라엘군은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요격을 위해 배치됐던 이란 공군 소속 F-14 전투기 2기가 공습에 파괴됐고,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부도 폭격을 받았습니다. 양국의 사망자 수는 도합 2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4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고, 이란에선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의 끝이 이란 정권의 붕괴가 될 수도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이 양국 간 분쟁을 격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직접적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동 질서를 재편할 의지를 점차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בשעה שהם מנהלים משא ומתן עם האמריקנים, האייתולה, כן, הדיקטטור של איראן, מוציא ציוצים שישראל תושמד.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에 열려 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분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훼손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례원입니다. 네, 중동 사태가 격해지자 외교부는 이란 전 지역에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란으로 여행을 계획했더라도 모두 취소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교민 안전을 위해 중동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출국 권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로 이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국민은 공관 안내에 따라 가급적 빠르게 출국해야 합니다. 이란으로 여행을 계획했더라도 모두 취소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나흘 전 외교부는 중동 사태가 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란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기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용무가 아니라면 가능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합니다. 여행경보를 한 단계 상향해 이란 전 지역에서 출국하라고 권고한 것은 그만큼 현지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측 모두 정밀 폭격과 무인기 공격, 미사일 공격까지 가리지 않고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역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역별로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또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여행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등락을 오가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3,000선까지 단 2포인트만을 남겨뒀다가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컸는데요. 780선에서 상승 개장한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해 전거래일보다 낮은 77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G7 정상회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2% 오른 2950.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2998까지 치솟아 3000포인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더니 오후 1시를 넘어서자 하락 전환해 29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오가다가 다시 하락분을 회복하며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가 다시 매도폭을 키워 이틀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6만 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경신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 중동 분쟁 상황을 주시하는 시장 심리 속 해운주와 석유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780선에서 상승 개장한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해 전 거래일보다 0.21% 내린 775.65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분쟁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뒤 곧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SNS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즉각 대피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중동 상황을 주시하며 이날 전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내린 1362.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달러 기조 속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1360원대 초반에서 멈추는 등 당분간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 시장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정책과 곧 발표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정책적 기대감은 여전한 만큼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추이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지난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과 양재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인데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사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 여러 대가 입구를 지나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이어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과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에 SPC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고 네 번째 시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시흥 공장과 함께 서울 양재동 SPC 삼립 본사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사망한 근로자가 윤활유 작업을 할 당시 왜 기계를 멈추지 않았는지,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전부터 유사 작업 시 기계를 끄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유사재의 발생 이력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공업용 윤활유 사용 의혹 관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에 중부와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제주에 이어서 내륙도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요. 본격적인 장맛비는 목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부터 내려서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중부와 남부지방도 장마가 시작할 전망입니다. 일본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넓히면서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는 겁니다. 지난 12일 제주는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륙의 장마도 이번 주 금요일을 전후에 시작한다면 평년보다 3일에서 6일가량 이른 기록이 됩니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목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부터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이 5에서 10mm, 충북과 전북 서부가 5mm 안팎입니다. 금요일에는 강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정체전선이 접근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폭이 좁은 띠 형태의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에 위치하며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